올해 한번 프리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종범 이제 코치 1군 바로 이제 기용이 됐더라고요. 팬들이 예. 좀 궁금해도 하십니다. 그죠? 예. 과거에는 이제 2군 코치를 있다가 일본 갔다 왔어. 그죠? 예. 이종범 코치가 1군에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뭐 특별한 그 기대하는 역할. 이종범 코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니치에서 다시 올 때 2군 총괄 코치로 영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예, 이거 처음에는. 타격, 수비 주로 전부 다 총괄 좀 맡기려고 했는데 유지현 감독께서 1군 작전 코치 겸 주루 코치를 쓰고 싶다는 거여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아주 유지현 감독의 말이 정말 좀 가슴에 와닿았어요.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이종범보다 주루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도루 이종범보다 잘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쓰고 싶다. 예. 그 이종범 코치한테 얘기를 했죠. 저기 미안하지만 내가 총괄로 영입을 했는데 감독께서 원하신다.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아우 자기도 흔쾌히 유지현 감독 잘 모시고 하고 싶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1군 3루 베이스 코치가 된 거죠. 지금 최근에 야구장에 매일 출근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주루 플레이 작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팀하고. 그러면서 올해 그 이제 캠프에 들어가면 선수들한테 가르쳐 줄 거, 그다음에 주입해야 될 거,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아들 이제 이정우 선수하고 CF도 나와서 조금 이미지도 좀 변신도 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무뚝뚝하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사실 슈퍼스타잖아요. 아, 슈퍼스타죠. 뭐 한국 야구계에서 네, 뭐 최고 슈퍼스타인데 야구는 이종범이죠. 그렇죠. 예, 투수는 선동열, 예. 타격은 이승엽. 구라는 차명석. 근데 아, 최고죠. 의외로 이 선수들이 많이 따라요. 보통 뭐 슈퍼스타들이 코칭 능력은 좀 떨어진다는 평이 있는데 그렇죠. 이종범 코치의 능력은 코칭보다 이 품을 줄 아는 그 리더십이 굉장히 돋보여요. 선수들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뭐 아들 키우면서 아들이 또 슈퍼스타가 되다 보니까 아, 좀 그렇죠. 좀 그런 것도 그 있겠네요.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이제 야구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뭐라 하지 마라. 이종범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시겠네요. 우리 아, 단장님께서도. 작년에 제가 주루사가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감독님하고 이종범 코치님이 잘 풀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이 공격적이지만 성공률은 높은. 좀 효율적. 예. 공격적인 게 성공률이 낮으면 무모한 걸로 변하거든요. 그렇다고 공격적이지 못하면 소극적으로 또 변할 수 있고. 네.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죠. 공격적이면서 성공률을 높이는 네. 그런 베이스 러닝을 원하고 있는 거죠. 신세계 이마트가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SK가 또 LG하고는 이제 그룹으로 보면 약간 좀 접점이 좀 있죠. 그죠? 예, 통신 예, 같은 예, 이런 예. 부분들도 좀 있어서 뭐 라이벌 뭐 특별하게 라이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신세계 이마트 야구 진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완전 혼돈입니다. 진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정말 충격받아서 그날 잠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쉽게 매각이 됐잖아요. 누구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팀이든 매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행히 야구에 적극적인 오너가 있는 신세계가 들어와서 그 공백을 메꿨을 뿐이지. 네네. 만약에 구매자가 만만치 않고 좀 회사 사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가 맡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잖아요. 그러겠죠. 예, 수요도 없어지면 팀이 해체될 수도 있고 그런 위기감에서 최근까지도 정말 불안합니다. 이 야구계가 그냥 쉽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분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가 두산 베어스 쪽에도 이제 뭐좀 네. 매각 의사가 있느냐 또 키움 히어로즈 쪽에 가서도 그렇죠. 의사가 있느냐 물었는데 거긴 뭐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하니까 복잡하죠. 예, 안 되고 불가능한데 LG 쪽에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저희 쪽에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원감생심. 원감생심. 그건 뭐 아니죠. 예. 저희 쪽은 뭐 왔으면 안 됩니다. 왔으면 안 되죠. 자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오면 벌써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SSG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구단 명 이름을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알아서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죠. 팀이 이렇게 새롭게 인수를 해서 시작을 이제 다르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토브리그에서 뭔가 좀 FA 큰 손으로 신세계가 쫙 그건 M&A 이미 하듯이. 뭐 예상이 되는 문제. 그럼 이번 왜냐하면 팀을 인수했는데 스타일상 2, 3년 안에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전력봉이 좋은 거는 결국 FA잖아요. 네. 근데 뭐 신세계가 돈이 없는 그룹도 아니고 네. 그거 다 쏟아붓겠죠. 그럼 저는 올 시즌 끝나면 네. 거의 뭐 S급들은 네. 신세계가 다 데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S급이 풀릴 수 있는 선수들이 몇몇 몇몇 있습니다만 있죠. 그 중에 이제 LG 김현수 있죠. 김현수. 김현수 선수는 S급입니까? S급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세 자리 말씀하셨잖아요. 예. S급. 그럼 김현수 선수 세 자리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니 경쟁자가 있으면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간다. 예. 경쟁자가 없어도 세 자리 가깝다? 그렇죠. 4년이시죠? 4년. 아니죠. 김현수 같은 경우는 4년은 안 하겠죠. 제가 에이전트라면 6으로. 6년 아니면 3년이죠. 왜냐면 그건 올림픽 그 FA 점수를 따놨잖아요. 4 플러스 알파의 세 자릿수. 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김현수가 올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도 팀- 않을 예, 선수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예, 뭐 아프지도 않아요. 예. 그 선수는. 안 아파야 되고. 예, 더 그렇기 잘하겠죠. 때문에 예. 우리가 무조건 잡겠다고 덤비겠지만 경쟁은 무조건 붙을 거예요.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김현수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단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죠. 사실 이제 양의지 선수가 NC로 갈 때 네. 두산도 이제 처음에 이제 80억 하다가 90, 올라가죠, 100, 120, 올라가죠. 120 이렇게 올렸는데 NC에서 그냥 125 이렇게 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올라가죠. 하게 됐죠. 그런 불안감은 좀 근데 제가 있다. 얘기하는 예, 건 예. 경쟁자가 없는 FA들은요 돈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수준, 아 이 정도면 괜찮다.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경쟁자가 한 팀이나 두 팀만 붙으면요, 네. 이게 뭐 하루 만에 몇십억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 경쟁자가 나왔다,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협상하는 입장에서도 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가서 예. 이 돈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사장님하고 또 예, 위에 이제 그룹에. 포기를 하든지 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딴 데 지금 사겠다는 데가 왔어요 이러면서 바로 그죠? 아니 뭐 경쟁팀이 어디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야 이제 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런 이야기를 선수가 이제 협상장에서 앞에 협상 카운터파트한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고 또 에이전시가 뭐 다른 데서 관심 있는 구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에이전트가 보통 와서 얘기하는데요. 예. 이 단장들 이렇게 전화 통화나 이렇게 쓱 한번 얼굴 표정 보면요, 아 입지를 하고 있구나 이게 나타납니다. 그거 이제 근데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있다. 있어서 당한 팀도 있어요. 있어서 당한 팀. 근데 그 팀은 이제 다시는 그 에이전트하고는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에이전트들도 거짓말로써 금액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입지가 낮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안 해요. 근데 몇몇 에이전트는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제 퇴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이전트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많이 본인들도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들도. 예. 예. 그냥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다. 거짓말 하게 되면. 에이전트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거 갖고는 장난을 안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아니다. 뭐 선수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PR이라든지 이거 그런 건 많이 당연하지만 하죠. 당연하지만. 갖고 오는 자료 보면요. 네. 좋은 자료만 이만큼 갖고 옵니다. 좋았던 자료들만 쫙 갖고 오고 뭐 이 정도 성적에 뭐 돈은 이 정도 받아왔고 리그에 몇 번째밖에 안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걸 갖다가 다 갖고 옵니다. 구단은 주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나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 벌써 다 봤죠. 아니 에이전트가 갖고 올 거 뻔하죠 뭐. 예. 저희 전력 분석팀이 11명인데 다 뽑아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S급들은 성적 갖고 얘기할 그게 안 됩니다. 이미 그거는 성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S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적이 네.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수가 만들 수 있는 다른 네.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그죠? 팀을 다른 부분 갖고 바꾸는 얘기해죠. 맞아, 맞아. 아니 성적이 안 좋은데 누가 S급으로 쳐줍니까? 이미 성적은 이미 그거는 이야기해서 안 돼. 바운드리를 넘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양의지, 네. 뭐 양현종, 박병호, 김현수 이런 급들은 그냥 나와 있는 상태 갖고 하는 거예요. LG가 이상하게 지금
뭐 사실 앞서 말씀대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전력 보강이 좀 원하는 만큼 안 돼서 너무 아쉽다 그러는데 밖에서는 강팀으로 보던데요 다. 왜냐면 누수가 없었다. 네, 누수가 없었다.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뎁스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동안 유망주들 잘 만들어냈고 군대 다 해결했고 네.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잘 맞춰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1군 리그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만큼 전력은 갖췄냐. 사실 면밀히 따지면 NC보다는 지금 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위권으로 보잖아요. NC는 1위권, LG는 2위권. 예, 그래서 아주 강하다는 거는 얘기 못 하고요. 그래도 올해도 역시 우승을 위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해야 되는 그 정도 전력은 이제 만들어야죠. 앞서 이제 LG를 상위권에 올린 팀들이 많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거의 2위권 좀 특화를 시키면 지금 사실 2강, 그죠? NC, LG를 2강으로 그리고 뭐 나머지 팀들은 좀 이만큼을 또 중위권으로 또 한 팀은 그냥 약으로 이렇게 분류를 많이들 하던데 단장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LG 순위 예상 순위 전력 분석만 따진다면 올해도 3위 정도? 3위 정도. 전력만 본다면 보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2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NC는 그냥 2강인 것 같고 NC는 1강이죠. 1강이다. 예, NC는 그냥 1강이죠. 1강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9개 구단 단장들이 제발 나성범 네. 미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은 못해도 다 품고 있었어요. 그래야 NC가 조금 전력이 약해지니까. 근데 잔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1강이죠, 1강. NC의 또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번에 원하는 FA 보강이 조금 안 됐다고 계속 그냥 지금 물만 연달아 먹고 있다면서 좀 아쉬워하던데요. 그래도 거기는 작년에 가졌던 전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승했던 전력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 외국 진출이 안 된 게 엄청 큰 거예요. 나성범 선수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보강 고민을 좀 더 했었겠죠. 예. 네, 했었겠죠. 일단 나성범 선수가 잔류를 하니까 네네. 굉장히 전력적으로는 큰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LG는 이제 3위권 정도인데 지난해를 보면 사실 이제 뭐 마지막에 한 경기면 2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죠? 막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자, 포스트잇 그리고 정수민님께서 임집서 선수 요즘 근황 그리고 올해 마운드에서 어떻게 임 선수를 활용하실지 알려주십시오. 또 뭐 1군에서 임지섭, 한선태 선수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임지섭 선수는 네. 조금 못 볼 것 같습니다. 1군에서 네. 팔꿈치가 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재활 중인가요? 그러면 재활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된다. 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섭이한테 그랬어요. 그냥 30살에 꼽히자. 급하게 하지 마라. 급하게. 천천히 하자. 아예 처음서부터 레이스 그냥 가자. 그리고 제가 뭐 알려진 사실이지만 재작년에 다저스의 허니커 투스 코치한테 네네. 보냈잖아요. 임지섭 동영상을. 그래서 솔루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그 순서대로 갈 겁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할 것 같다. 뭐 뼈 조각 아니면 뭐 뼈 조각도 있고요. 토미존까지 네. 가야 되는 건가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길어지겠군요. 1년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한선태 선수는 참 그래도 우리 팬들께서 LG 팬분들께서 참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죠? 비선수. 아 이게 비선출 출신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다. 이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던 몸이 아니라 확실히 기존의 선수보다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기술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한 시즌을 버틸 수 있는 몸으로 보면은 아직도 좀 약해요. 근력이나 허리 이런 코어 쪽이. 그래서 조금 더 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던지고 쉬고 한 번 던지고. 근데 프로다 보니까 한선태 선수는 자기 몸을 만드는 데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죠. 그죠? 프로는 뭐 진짜 거의 불펜은 매일 몸 풀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 장로님이 다음 시즌에 이민호 선수에 대한 이닝 제한, 투구수 제한 이 부분은 좀 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풀릴 겁니다. 이젠 풀린다. 이제 근데 완전히 풀리진 않고요. 완전 풀리지 않아요. 완전 풀리진 않고 저희가
아직 만 19세입니다. 저희 선발 투수로 뭐 15년 이상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감독께서도 네. 그렇게 무리 안 시켜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예. 정도 나왔었는데 근데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번이라도 한 좀 번. 하든지 그다음에 올해는 한 작년보다 한 30이닝 정도 더 많게 던진다든지 30이닝. 뭐 그런 거는 좀 시즌을 치르면서 결정하실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그냥 뭐 5일 쉬고 바로 투입, 5일 쉬고 바로 투입 저는 가능할까요? 만 22세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 22세까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MLB에서 네. 100년 이상 겪어보면서 그 선수들에 대한 리포팅에 나온 건데 만 22세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도 18세, 19세 막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가 꺾인 투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 22세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